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양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1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제출 일자는 2023년 11월 8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과 울주도서관 보존 서고 설치를 위한 본관동 정축, 남목초 및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공유재산 4건으로 약 1,254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처분 공유재산 2건으로 약 94억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 건입니다. 특수학교의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과 기존 공립특수학교의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남구 지역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당초 토지 면적 11,520제곱미터에서 1,495제곱미터 증가한 22,015제곱미터이며 건물 면적은 당초 13,460제곱미터에서 1,620제곱미터를 증가한 15,080제곱미터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약 79억에서 약 30억 감소한 49억이며 건물은 약 304억 원에서 약 384억 증가한 약 688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립 변경 사유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토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입니다. 둘째, 울주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를 위한 본관동 정축건입니다. 울주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하여 자료실이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노후화된 기존 어린이 도서 보존서고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동을 정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900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8억,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남목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사동 개축건입니다. 교사동 정밀안전진단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철거 후 디지털 및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7,581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55억, 사업기간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넷째,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사동 개축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5,747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32억,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목초 및 강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건입니다. 처분재산으로 남목초는 건물 연면적 7,313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71억, 사업기간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강남초는 건물 연면적 5,853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약 22억,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환 현 구성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2024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 등 4건 1,254억 원의 취득 공유재산과 남목초등학교 기존 건물 철거 등 총 2건 94억 원의 처분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건은 기존 설립 부지에 제기된 토지 소유자 반대 소송, 지자체 진입로 개설 및 우수시설 설치 협의 지연, 초연약 지반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우려 등의 여러 문제에 따라 사업 부지를 남구 옥동 산 39-2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일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진입도로 부지 미확정과 민원 등으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재추진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근본 변경안은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교육감 소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본 변경안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설립 과정에서 또는 개교 시기가 지연되거나 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울주도서관 본관동 정축은 지난 제241회 울산광역시회 임시회에서 동일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주차장 확보 및 정축 방법에 대한 검토 후 재추진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검토 결과 정축 부지 공간을 제외하고도 대지가 비교적 넓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공사와 도서관 운영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직 정축보다 수평 정축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하여 수평 정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보존서고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 및 지하에 위치하여 하재와 누수에 취약하고 온습도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자료 소장 건수를 초과한 상황이므로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서 정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설계 시에 보다 많은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한 최적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목초 교사동 개축과 강남초 개축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남목초는 2등급, 강남초는 C등급 판정을 받고 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리모델링보다 개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향후 사업 유형 결정 전에 정밀 안전 진단을 우선 실시하는 등 사업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사 일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대기 의원님. 예. 세 건 다 해도 되는 거죠? 다 전체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3 공립특수학교 우리 여건 개선과장님이 예, 여건 개선과장입니다. 어제 뭐 현장을 또 예.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진입도로 또 저희들이 직접 봤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그 건물을 그게 짓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확정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어제 그 이제 부지도 봤잖아, 그죠? 예. 그 부지 보면은 사실 이제 토목비가 해당될 건데 예. 제일 많은 게 그 100억이에요, 100억. 전에 그 뭐 우리가 추산했던 금액이 한 20억 정도, 예, 한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80억 예. 정도가 예.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추진하는 이유는 예.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남구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공사비가 한 740억 정도가 된다 그죠? 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예. 우리가 전에 뭐 추진하던 데 비하면은 한 350억이 뿌른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건 개선 과장님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이제 예산이 전번 예산보다 한 350억 정도 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단가가 건축비 단가가 한 36% 정도 2000년도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중앙투자심사에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은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일단 예산이 예. 일단은 너무 과하다. 당연하죠. 예. 일단 그래서 저희들 350억이나 뿌렸으니까. 예, 저희들 또 이제 예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이제 토목 공사비가 이제 지하 주차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없었는데 이제 주차 면적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하는 걸로 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정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차피 건물이 들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예. 주차장 확보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 면적도 저희들이 주차 대수가 필요한 정도 최소화를 시키고 또 이제 이게 전체 산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안반 지역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 공사 설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는데, 묻고 싶은 게 그게 어제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 어떻게 모든 일을 개연성을 두고 합니까? 이제 지질 제 말씀을 좀 듣고 예.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큰 공사를 어떻게 개연성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그래서 개연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에 것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저는 이렇게 대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반적인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부 다 확정적이지 않는 개연성을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임야잖아, 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이제 다 드러내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토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현재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럼 현재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흘러온 그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남구라고 하는 지역을 설정을 딱 해놓고 하다 보니까 첫째 맹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이 바뀌면서 3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일단은 증가가 된 거고 그러면 결국 740억에다가 내부 시설까지 하면 거의 1,000억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게 우리가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특수 교육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2,900명 정도. 2,900명.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학생이, 예. 2,910명.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특수학교를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게 28학급에 한 180명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6.3%. 예. 6.3%. 맞잖아요. 응? 야, 이게 또 굉장히 나중에 또 딜레마가 또 될 것 같아요. 뭐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뭔가 자꾸 우리 의회에 공을 던져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 이렇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남구에는 여기밖에 없다.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도 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또 거기에 우리 특수학교 학부모 생각은 다 동일하겠지만은 예.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 맞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000명 가까운 그런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6.3%밖에 안 돼요. 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시습과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아니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저 공유재산을 올려놓고 예. 우리 의원들에게 쉽게 말해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떤 개연성을 떠나가지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의원님들 제가 돈이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또 줄여볼게요. 이게 맞냐고요. 저는 그런 사업 하는 데는 처음 봤다니까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김명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 예정 부지에 지질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지질 조사를 우리가 먼저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질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또 면밀하게 저희들이 건축비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건 저희들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만 누누이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이 지금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든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공사비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묘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금액을 근데 이건 이제 줄어든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지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거보다 더 들지도 몰라요. 안반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100억 정도가 더 작게 들고 이런 추측이고 그야말로 추측이고 더 들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줄여도 그 부분을 아무리 줄인다 해도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투자심사에 절대 저는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예, 이성윤 의원님. 예.
교육여건과도 와 있고 또 울주 도서관장도 와 계신데 그 보존서고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존서고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군데 어린이 책 보존서고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지은 게 있고 한 군데는 일반 서고는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책을 나눠져 가지고 예, 보존서고 두 있네. 군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장님 다른 그 뭐 도서관에도 보존서고가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 도서관밖에 없습니까? 그래 예, 되어 있는 데가. 예, 우리 도서관은 그렇게 아니 다른 도서관에도 책이 아마 그 다 도서관 안에 다 보관을 뭐 할 건데, 예? 그래도 울주 도서관은 그래도 현재로 알고 제가 알기는 동부하고 남부는 일단 경량철골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본관 안에 본관 안에. 기본 건물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행히 이렇게 요번에 이제 정축에 본관 등을 정축한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데 사실상 이게 조립식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책을 보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다. 열악하다. 이 모든 수업도 뭐 이런 것도 맞지도 안 하고 금방 부피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그 도서관에도 다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그 새롭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다른 분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도서관. 그리고 울산 중앙초하고 학성초 BTL 일에 개축을 하는데 이 건물들은 당초에 이래 건물 자체가 이렇게 노후화가 돼 있었지요. 그죠? 예, 중앙초와 학성초는 당초 계획부터 개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학교를 그 생명교체공사나 예. 뭐 이런 것도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당시 21년도에 네. 아마 개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선정을 했을 때 선정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 기준에 아마 생명공사는 했고 예. 또 내진 보관공사를 했습니까? 내진 보강공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선정 기준에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는 딱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선정 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 당시 개축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겁니다.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이래 문제가 또 파악도 돼 있었고 개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그죠? 예. 앞에 생명교체공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중으로 예. 돈을 그죠?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그 드렸습니다. 선정되고 나서는 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축으로 저희들이 정했을 때는 그 학교에 그 환경 개선 사업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갔던 학교를 저희들이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두 개 학교 말고 울산에 한 50년이 넘은 학교들이 꽤 있지요. 예, 40년 이상 된 학교가 예.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는 선정하기 그때는 74교 학교가 대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2년, 3년 좀 지나다 보니까 한 80개가 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학교에 대해서도 미리 좀 그 뭐죠? 사전 예, 사전에 점검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야 뭐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천미경 예. 예. 제3특수학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11,520제곱미터, 건물이 13,460제곱미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이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8학급에 한 180명 정도 수용을 한다니까 예.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금액이 뭐 74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460제곱미터가 예. 이 용적률 그 연면적을 다 뺀 건지 아니면 더 증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상은 증축도 가능하지 않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제 이 현재 자연녹지지구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한다고 보고 그렇게 용적을 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2,900명 정도 되고 엄청 많은데 예. 다른 이 학생들을 또 이제 영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학급으로 했지만 그러면 주위의 부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좀 확장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지금 정확한 설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정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모님 지금 그 북특수학교에 관계되는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금액은 뭐 시간이 갈수록 뭐 1년에 뭐 몇백씩 오르고 하니까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들이 참 이걸 하고도 잘못하면 이 인원수가 이 뭐 700억 정도 들어가지고 180만 수용하려고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너무 높다. 예.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될 건데 무조건 이 부지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당초 부지보다는 저희들이 10,000평방미터 정도를 넓혔고요. 건축 연면적도 당초 우리 양암동 부지보다는 1,620제곱미터 정도. 그건 대지니까요. 활용도가 높으니까. 예. 활용도가 높은 대지하고 예, 조금 차이는 건폐율은 뭐 대지 같은 경우에는 60%, 250%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20%, 100%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는 늘어나더라도 단가는 그대로 됐었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최대한 정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할 그럼 때부터 정축을 다 반영했습니다. 뺐다면서요. 이제 저희들 지금 계산은 현재는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연면적을 용적률 계산을 100%다 했는데 뺐는데 더 이상 뭐 정축할 게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뭐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180명 수용하기 위해서 700억을 들이고 또 나중에 안에 내부 시설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에게 이런 바톤을 넘겨가지고 책임을 또 전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학부모를 봐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봐서는 나날이 이렇게 줄어드는 우리 뭐 교부금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무게가 다른 지금 예산 모두 줄여라는 판국에 계속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강남 초등학교 교사동에 대해서 우리 그린 스마트 미디학교 네. 예. 강남 초등학교가 등급이 어떻게 되죠? 지금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C 등급 받은 학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저희 그린 스마트 대상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C등급은 없고요. 지금 강남촌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고 아마 기존 우리 교육시설과에도 아마 C등급은 거의 제가 그 책자를 받아봤는데 C 등급이 굉장히 학교별로 많더라고요. 많은데 C 등급인데 일단 이걸 뭐 BTL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안정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C 등급이 그 내진 보강공사로 나온 게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이제 책자를 받아봤는데 이 강남초는 C 등급인데 왜 이걸 개축을 결정하셨나요? C 등급은 다 일반적으로 개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D 등급 정도는 돼야 네, 개축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C등급이 나오면 다시 또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B등급으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했을 때 저희들 예산이 172억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축으로 일을 했을 때는
1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리모델링이 맞는지 개축이 맞는지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 이걸 뭐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중학교 시의 등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 시의 등급은 언제든지 건축물 개축 그 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하면 뭐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시 등급은 실제로는 개축은 하기 힘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특히 거 이제 아닙니까?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학교가 140m가 돼 있습니다. 학교 자체 규모가. 그리고 증축도 8차례에 걸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일단 시 등급은 나왔지만 안전성 부분도 저희들이 좀 장담하기가 어렵고 만약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해놓고 안을 봤을 때는 또 D등급, 2등급이 안 나오려는 또 그런 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등급 정도 돼야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C등급인데 물론 노후에 대해서 어떤 기반이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C등급인 학교는 이제 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뭐 완전히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남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기존에 특수하지만 그런 특수한 학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교육시설과에도 아마 C등급 일반 교사동 건물은 그리 아마 부속 건물이 C등급은 있을 수 있어도 교사동 자체 C등급은 그리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일단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모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너무 보니까 졸속 행정이 많다. 결정을 했다가 이래저렇게 굉장히 변화가 무상한데 지금 어떤 성명공사나 뭐나 리모델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준비를 하다가 돈을 그냥 쓸 대로 쓰다가 또 1년 후에는 리모델링 개축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보다는 정말 정밀 안전 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향후 2, 3년을 내다봐야지 당장 지금 어떤 보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내진 보강을 하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리모델링 BTL 좋은 케이스 있네. 그럼 BTL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알겠지만 향후 2, 3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를 추진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게 자꾸 뭐 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학사 일정 변경돼요. 학생도 학습권 침해돼요. 뭐 계속 소풍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BTL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개축이나 다른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져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칭찬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BTL 사업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하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뭐 교육부 쪽에서 이제 돈을 다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움직여 주시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일어날 어떤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어차피 교육부 돈이나 우리 돈이나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면 문제가 도출할 수 있는 게 100을 잡을 게 1000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의 문제를 교육부의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똑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2024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후에 사업 유형을 결정하도록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뭐 추진을 위한 추진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한 그 도출이 정확하게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또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성 의원님. 예. 우리 특수학교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 요래 제가 타 지역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나 요래 찾아봤더만 요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서울의 동진학교인가 요 뭐 한 25년 정도 지금 개교 계획을 갖고 있고, 경북에도 한 27년 정도에 또 계획 갖고, 규모는 저희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규모는 뭐 면적이라든지 학생 수용이 조금 차이 나긴 나는데 비슷한데, 지금 그래도 좀 가까운 예로 지금 준비가 들어갔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그 지자체하고 또 같이 해가지고 복합화 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비용을 뭐 한 60%인지 한 60% 해가지고 100몇십억도 이제 같이 대응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가고 뭐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좀 봤을 때는 비용도 사실 지금 서울에서 하는 비용이랑 우리 비용이랑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애초에 계획한 거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 그만큼 비싸다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처음에 잡힌 예산보다 우리가 지금 올랐겠지 해가 감안해도 거의 비슷한 예산인 것 같고, 또 그 방법론에서도 뭐 지자체하고 서로 대응 투자를 하고 복합화 시설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지역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배제되지 않고 너무 한쪽만 보고 달리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특수학교라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지역 내 기피 현상이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많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 그 일반 학교하고 특수학교 용적률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부지 면적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럼 용적률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하고 대지하고 뭐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리모델링은 뭐 좀 용적률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리모델링은 그 이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이게 권익위의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같이 맞춰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고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게 그 도시개발공사에 그 땅이 수용이 돼서 특수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 시민들과 서명운동을 등등을 해가지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용적률이 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수학교는 130% 이하고 일반 학교는 200% 이하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맞춰라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울산도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이게 결국은 용적률이 좀 높아지면 그렇죠. 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그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물론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과다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도 좀 많이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식선보다는 훨씬 좀 높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부분, 특히 또 지금 교육청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국인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좀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뭐 토지 매입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들 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가치에 대한 노력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 개선 과장님, 예, 여권 개선입니다. 시설 과장님, 예, 교육실과장 장대입니다. 우리 집안 조사하는데 보통 한 얼마 정도 돈이 듭니까? 비용이요. 집안 조사는 공수에 따라서 구멍을 몇 개 뚫는 데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보통 보면 한 3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구멍 한 개 뚫는데 얼마 한다고요? 10개 정도 기준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기준. 예. 보통 한 개 뚫는데 한 250만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뭐 10개 뚫으면 한 3천만 들어가겠지요. 예. 근데 3천만 원이 없어서 그 기반 조사를 미리 못 합니까? 못하는 게 땅이야 사져야 장비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안 사지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하는 이야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뭐 집안 조사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울산에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910명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걸 좀 미리 봤으면 좀 더 연구를 좀 할 건데 지금 14만 4,627명 중에 2,910명 약 2% 정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입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 그 행보학교, 해인학교, 태연, 메아리가 전체 우리 정원을 하니까 한 779명. 그러면 2,9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76%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제3의 공립학교를 하면 180명 하면 32.9%.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수용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10년 동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2013년도에 2,380명, 2023년도에 2,910명 해서 약 22%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뭐 본 이윤도 4월 달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있었는데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 수가 10년 동안 약 한 6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연년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4.7%, 2.9%, 3.2%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3 우리 공립특수학교가 얼마나 지금 늦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긴 사람들이. 왜 이거를 몇 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안 했는지. 지금 물가는 오를 때 다 올랐고요. 뭐 딴 게 없어서 그 이상한 데 때리 사가지고 공사비가 천전만직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중투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 반성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또 의회에 또 다 떠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축이 뭐 어떻고 간에 우리가 뭔가를 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해서 그 땅을 꼭 사야 된다면은 주인에게도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방법을 좀 찾다라든가 뭐 해야지요. 여러분들 절실함이 없습니다. 돈 2,3천만 원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측을 못해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이 연약해서 포기를 하지 않나. 서생에는 뭐 야산에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30억, 40억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결국은 저희들에게 공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뭐 오늘 저희들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 여건 개선과장님, 예, 여건 시설과장님, 개선입니다. 예. 이 공사비를 최대한도 더 느리든지 더 느려서 50% 60%를 애들 수용하든지 180명 수용하면서 돈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돈을 차라리 1,000억을 더 쓰고 애들을 한 400명 정도 더 받으세요. 자,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여건 개선과장입니다. 뭐 서로의 입장은 충분하게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 그 교육청의 입장하고 우리 CO의 입장 오늘 충분하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중앙투자심사 이거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없어요. 받아오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지금 제가 신청을 볼 때는 해서 1월달에 지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처음에 부정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확답을 받았으면서 뭘 또 받아오겠다고 그래 큰 소리를 또 칩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중투가 있는데 그때는 꼭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6.3%를 위해서 우리 이게 세상 공립특수학교가 지어지면 지금 학부모님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단 말이죠. 예. 181명 또 희망 고문 또 하는 거예요. 지어놓고도 희망 고문 또 한다니까 계속. 아니 없는 상태에서 희망 고문을 하면 괜찮아요. 뭔가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근데 지어놓고 지금 이거 정축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보니까. 그러면은 그 181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이제 희망 고문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그 현실에 맞게끔 심도 있게 해야지 그걸 딱 목적을 정해놓고 그 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만약에 공직자 심의 자체가 지금부터 부결된다면 일단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 특수학교가 2028년에서 2029년, 2030년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완을 해가 오셔가지고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게 지금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와서 이게 지금 뭐 통과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건데 지금 이걸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통과시켜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전후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예산 부분이 가장 큰, 저번에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해결하기 진입로도 위해서 내가 어제 가보니까 그게 옳은 진입로가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옳은 진입로입니까? 우리 어제 그 설명했던 부분, 그 뒤로 전부 다 지금 다 까고 다시 높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뭘 옳은 저겁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쪽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회에 자꾸 이런 무거운 공을 던지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유 심의 때 지금 아까 737억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 심의할 때 최대한도 우리가 좀 적정한 선으로 일단 공유 심의를 그렇게 패스하도 일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고 난 뒤에 하다 보면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요? 일단 저희들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지속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 산출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예산을 이제 전체를 안반으로 계산을 하고 안반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에 드는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그럼 전에 이때까지 그러면 최대한으로 안 잡아서 그러면 추가로 계속 요구했습니까? 이제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조금 안 많이 잡은 되겠는데. 부분은 이제 서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예측 못 해가지고 이제 30억이나 중간에 저희들 예산 증액한 사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를 안반으로 계산하고 최대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내일보다 파보세요, 땅에 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본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오늘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경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오전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이 좀 부족하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오전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